안녕하세요. 랩차트 대환쌤입니다. 지난번 테이트 모던 1편에 이어서 오늘은 그 2편으로 내년까지의 테이트 모던 전시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먼저 지난주에 테이트 모던을 방문했던 랩차트 유럽통신원 이윤중 씨가 짧게 테이트 모던의 현재 상황을 소개해드리고 올라프 엘리아슨과 카라 워커 이 두 전시를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리딩위크를 맞아 약 9일간 유럽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 미술관 중 하나인 테이트 모던에 와보았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가운데의 터바인홀을 중심으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빌딩인데요. 현재 터바인홀에서는 미국 작가인 카라 워커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터바인홀이 바로 제가 미니어처 인스톨레이션을 만들었을 때 원장쌤께서 제 작품을 합성해주신 전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몇 년 동안 보다가 실제로 와보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한 느낌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터바인홀은 매년 한 명의 작가에게 커미션을 받는 전시관인데 언젠가 그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올라프 엘리아슨의 상설 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시관 안도 아닌 바로 입구에서 거의 반나절을 보냈는데요. 이유는 이 조명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단색광이라고 하나요? 이 빛 아래에 있으면 모든 색이 사라지고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올라프 엘리아슨이 만든 2003년의 유명한 작품인 날씨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그 조명인데요. 테이트 모던이 엘리아슨 상설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층으로 연결되는 모든 엘리베이터도 다 이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씨 프로젝트를 실제로 보는 게 소원인데 그 이유가 이 조명 밑에 있고 싶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 스케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올라프 엘리아슨이 연습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을 모아놓은 큰 박스가 있습니다. 이 작은 모형들을 보면서 이 작가가 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전시는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있는 올라프 엘리아슨 다큐멘터리를 보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하는 추상적인 말들, 예를 들면 관객의 시선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작품들, 이런 말이 시각적으로 설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상설전은 엘리아슨 전시만 보았고 테이트 컬렉션으로 넘어가서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나 세잔, 칸디스키 등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이 꽤 많이 있었고 현대 미술로 넘어올수록 다양한 문화와 재료의 작품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큐레이팅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사이사이에 여기에 있었던 줄 몰랐던 유명한 작품들이 정말 많아서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넘어와서는 컨셉추얼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저는 테이트 모던이 굉장히 친절한 현대 미술관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테이트 브리튼과 테이트 모던의 오디오 가이드는 영어로만 지원되긴 하지만 다른 미술관들과 달리 정말 캐주얼한 목소리와 재미있는 설명으로 작품들을 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현대 미술 파트에서는 벽에 다른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이러한 장르에 관한 인용구, 예를 들면 디샹은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고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벽을 따라서 쭉 읽다 보면 현대 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게 왜 미술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윤정 통신원의 간략한 소개였고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정 통신원이 베니스로 직접 가서 현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들 부탁드립니다. 현재 테이트 모던에서는 크게 4개의 전시가 동시 진행 중인데요. 도라 마우러, 올라프 엘리아슨, 백남준, 그리고 카라 워커의 전시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터바인홀에서는 미국 흑인 여성 작가 카라 워커의 폰스 아메리카누스, 즉 미국 기금이라는 뜻의 초대형 조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5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라네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대한민국이 낳은 천직 작가 백남준의 전시가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소 아쉽게도
유료로서 13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작가의 엄청난 전시를 테이트 모던에서 만나보신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헝가리가 낳은 신아방가르드주의의 도라 마우러의 무료 전시가 내년 1월 16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빛의 마법사죠. 우리에게도 인기가 높은 덴마크 출신의 올라프 엘리아슨의 리얼 라이프, 즉 실제 삶에서라는 주제로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들을 내년 1월 5일까지 전시한다는데요. 입장료는 18파운드, 하나로 27,000원 정도인데 다소 비싼 것이 흠이네요. 만약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시고 저희가 조만간에 올라퍼에 대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심도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선상으로나 테이트 모던의 메인인 터바인 홀의 중요성을 봐서라도 카라 워커의 전시를 먼저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카라 워커는 미국 흑인 여성 작가입니다. 그녀는 실루엣 제작, 인쇄 제작, 설치 예술가, 영화 제작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인종, 성적 차별, 폭력, 그리고 정체성 등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그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온 그녀의 삶과 흑인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담곤 하죠. 그녀는 검은 종이 실루엣으로 그리는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도발적이고 정교한 설치를 통해 미국의 노예제도와 미국의 남북전쟁 직전까지의 남부의 역사를 언급하는 검은 종이컷 실루엣 인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치물의 흥미로운 것은 사실 그녀가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 버킹엄 궁전 앞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기념탑에서 영감을 얻어 스냅사진 몇 장을 택시 안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Well, I first saw the Victoria Memorial at Buckingham Palace on a lark. On the way to the airport. I saw the monument. I took some quick snapshots, moving snapshots out of the window of the taxi, and then forgot about it promptly. 우연히 한참 후에야 이 사진을 영감으로 해서 폰스 아메리카누스를 제작하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이 작품은 대영 제국에 대한 경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유럽 간에 서로 엮여있는 역사를 다루는 겁니다. 그녀는 물을 주요 주제로 삼았는데요. 대서양 노예무역과 이 세 대륙 사람들 간의 야망, 운명, 그리고 비극을 시각적으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환상, 그리고 사실 또는 허구를 거대 제국의 기념탑의 형태로 서사시같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낙서나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에서 구체적인 구상이 떠오르면 찰흙으로 작은 프로토들을 만들어 보면서 더 구체적인 발상을 정리합니다. 그 후 컴퓨터 3D 렌더링 작업을 통해 제작을 시작합니다. 제작에는 재생 재료들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들에도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폰스 아메리카누스는 13m 높이의 분수가 나오는 거대한 탑으로 최종적으로 조립 단계는 터바인 홀에 와서 물을 주입하고 마지막 방수 처리들을 하는 등 설치 그 자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2층에는 덴마크 설치미술가 올라프 엘리아슨의 실제 삶에서라는 전시회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색적인 것은 엘리베이터와 통로에 몽롱한 오렌지빛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조명이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라프의 매력적인 설치는 여러분들의 오감을 깨워주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심지어는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실내 갤러리 공간에 무지개 같은 자연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연출합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잡한 기하학, 움직임의 패턴, 중요한 관심사인 색 이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품들 중에는 빛의 반사나 그림자 같은 것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교감하고 사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슨트에 의하면 이번 전시는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선 처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예전에 리움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에서 많은 작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라퍼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작가의 기후변화, 에너지, 이민 같은 굵직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 작가의 관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올라프 엘리아슨에게는 테이트 모던에서 하는 이 전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테이트 모던과 올라프 엘리아슨과는 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2003년에 터바인 홀에서 설치된 태양, 즉 날씨 프로젝트부터였습니다.
이때 이 전시는 2003년 한 해만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엘리아스는 아이스워치라는 프로젝트로 그린랜드에서 실제 빙산을 가져와 전시하기도 하는 신기한 전시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뭔가 아주 색다른 즐길거리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테이트 모던 테라스에 올라프 엘리아슨 스튜디오의 팀 셰프들이 직접 와서 베를린에 있는 엘리아슨 팀이 식사하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테이트에 가신다면 세계적인 유명 작가 올라프 엘리아슨이 먹는 그 특별한 유기농 음식을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